지금부터는 이제 적과 후 사건이에요. 낙과 피해 있으니까, 오, 낙과. 과일이 떨어졌구나 했으니까 적과가 됐다는 얘기겠죠. 또 11쪽에 있는 또 4번 착과 피해 있으니까, 오, 과일이 달려있구나. 과일이구나. 착과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그래서, 오, 적과 후 사건이라를 금세 아셔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낙과 피해는 적과 종료 이후에 대상돼. 아까 말씀드렸죠. 낙과 피해 유발제. 지금 우리 7종이 있으니까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고. 낙과 피해가 발생되는 재해는 어떤 재해냐. 태풍, 과일 떨어지겠죠. 강풍, 과일 떨어지겠죠. 지진 떨어집니다. 집중호우 떨어집니다. 화재 떨어집니다. 적과 후니까 두 개 재해 또 추가 들어가죠. 일소하고 가을동상에. 일소 떨어집니다. 가을동상에 안 떨어집니다. 땡큐. 그래서 얘는 지금 해당되는 재해가 여기 있는 일소까지 있으니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것은 문제 가치가 있어요. 문제 가치가.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조사는, 낙과 피해는 사고 발생한 바로, 사고 직후에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가손에 있는 제일 먼저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실제 가서 이제 조사 대상수를 산정하는 거죠. 실제 결과주 수, 그 다음에 미보상, 고사, 수확불능을 뺀다는 것은 뭐예요? 조사 대상 나무 수를 알기 위해서 그죠. 무슨 조사 나무를 알기 위해서 그러냐면 낙과 과실 수를 표본으로 조사해야 될 나무 수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표본으로. 자, 그래서 이 나무 수를 먼저 조사해서 조사 대상 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11쪽 보시게 되면 낙과수를 조사해요. 낙과수를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적가전 종합이행 방식은 낙과수를 조사하는 원칙은, 조사 원칙은 전수조사예요. 과수원에 떨어진 과실을 모두 세버립니다. 품종 뭐 구분 없이 무조건 세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떨어진 과실의 중량이 모두 똑같으니까. 가서 50g짜리 떨어져도 가입할 때 이것은 하나당 500g이에요. 그럼 그게 500g짜리예요. 그래서 품종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하나당 500g, 300g, 뭐 400g 정해졌어요. 가입할 때. 그걸 우리는 가입 과중이라고 그래요. 무게가, 중량이 가입할 때 이미 정해졌다. 가입 과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떨어진 과실을 품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개수만 세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낙과수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전수가 끝나면 얘는 품종 구분 안 하잖아요.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품종을 구분하거든요. 근데 얘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포도는 그때 가서 공부할 거고. 어쨌든 100개를 무작위로 추출해요. 떨어진 걸. 자, 이 과수원에 가서 전체 낙과수가 1000개가 떨어졌다. 근데 구분을 싹 100개를 갖다가 무작위로 추출을 해가지고 정상이냐, 아, 요거 정상은 뭐예요?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거. 50% 피해가는 어떤 거라겠어요? 시장에 출하 시 가격이 절반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 오, 요건 다 못 바꿨는데, 절반 정도 바뀌었는데, 요것을 보니까, 얘는 시장에는 내다 팔면 안 되고, 가공용으로 사과, 에키스 빼는 걸로 하면 좋다. 배즙 만들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용도. 요걸 딱 보니까, 이건 시장도 안 되고, 가공용수단 큰일 나겠다. 아예, 이건 못 먹어. 100% 피해.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7월달, 8월달에 떨어지게 되면 전부 다 100%입니다. 왜냐면 꼬막만 해가지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고, 가공용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100% 피해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럼 정상과실이냐? 정상과실은 아니죠. 왜냐면 다 커야 정상과실이니까. 다 큰 게 떨어져서 아무런 상처가 없으면 정상과실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다만,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 과수원의 전체를 갖다 이제 재해가 발생해서, 그럼 과수원이 큰데 그걸 전체만 2,000개, 3,000개, 5,000개 살려면 날새니까 표본으로 딱 표본 나무 수를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조사되는 수가 예를 들어 200주다. 300주다. 그럼 표본주는 몇 주예요? 3 플러스 7, 10주. 10주만 딱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표본주 수간 내에 떨어진 과일들을 다 조사해버려요. 그럼 1번 표본주는 10개 떨어져서 2번 10개, 3번 5개, 4번 5번이 쭉 해갖고 10주 수간 내에 떨어진 과실이 여기서 100개예요. 100개 너무 많나? 50개. 그럼 한 주당 평균 몇 개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50 나누기 10 하니까 한 주당 평균 5개가 떨어졌고, 조사 대상 수가 300주면 355에서 1500개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떨어진 걸 똑같이 무작위로 100개를 추출해서 낙과 떨어진 과실의 피해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피해가 어떤 식으로 다 좀 구성이 돼 있을까라고. 그럼 100개만 갖고 전체 1500개를 똑같이 대입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100개 갖고 보니까 100개가 다 일찍 떨어졌어요. 뭐 7월 초에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뭐예요? 다 100% 피해가잖아요. 그럼 1500개가 다 100% 피해가니까 1500개를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낙과 피해를 조사했더니 30%다. 20%다. 그러면 1500개 중에 20% 300개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이 낙과 피해가 있기 전에 만약에 착가 피해가 있었다. 착가 피해는 주로 뒤에가 있거든요. 또 낙엽률 조사를 또 합니다. 낙엽 피해도. 근데 그 전에 낙과 피해 있기 전에 착가 피해가 10%짜리가 있었다. 라거나 하면 결국 뭐냐면 착과는 나음에 달려있는 거 아시는데 피해를 전체 착과에 현재 달려있는 착과의 10%는 전부 다 피해로 인정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과일이 몇 프로 달려있는 거예요? 또 볼게요. 자, 과일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이게 나무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에 다 달려있어요. 가지에 다 달려있는데 이때 이 과일은 착과 피해로 이미 착과 피해로 10%를 지금 인정을 해서 감소가 해서 산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몇 프로 달려있는 폭이에요? 그렇죠. 10%는 지금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얘는 90% 달려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근데 얘가 뻥 떨어졌어. 낙과가 됐어요. 낙과가 됐으면 첫 번째 사례 1. 얘가 보니까 100%형 피해과로 됐을 때, 얘가 50%형 피해과로 됐을 때, 자, 100%형 피해가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얼마큼 책임지냐 이거잖아요. 100%형 피해가면 얘가 지금 낙과가 하나가 됐잖아요. 얘가 하나가 됐다면 하나가 됐죠. 그럼 피해는 어때요? 100%니까 1이잖아요. 그쵸? 1. 근데 이전에 90%, 10% 빼고 난 실질적으로 90%만 인정해 주는 거죠. 됐으니까 0 하니까 90% 인정한 거 맞죠? 이거 다 100% 인정해 준 거잖아요. 90%가 100%니까 이 집은. 산정한 값이고, 만약에 50%다. 낙과피해가. 50%면 하나인데 요거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 50% 아니라 0.50%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이미 몇 프로가 보험회사 책임졌어요. 10% 책임져줬죠. 그랬으니까 0.1 빼면 0.4예요. 요거는 뭐냐면 중복 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하고 착가수가 나중에 이걸 적용 안 하게 되면 더 많아져 버려. 달려있는 과실보다 피해 과실이 훨씬 많아져 버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걸 적용 안 해주고 착가 피해가 이전에 40%였다. 40%로 인정받았다. 근데 얘를 적용 안 하면은 얘가 지금 100%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 100%잖아요, 그냥. 그죠? 그럼 원래는 0.6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죠? 40%니까 0.6만 인정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40% 추가해서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0.4개 인정받았고 보상받았고 똑같은 하나 가지고 이번에 또 하나를 더 인정받으니까 1.4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맥스를 적용하는 거다. 중복보상 방지에 의해서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맥스를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고요. 그 다음에 낙엽률 조사 있습니다. 낙엽률 조사는 이 해당되는 품목은 단감하고 떫은 감만 해당됩니다. 그건 꼭 기억해 주시고요. 대신 낙엽률 조사는 우박하고 일소피해는 제외하겠는데 낙엽률 조사는 어떤 재해 때 하냐면 과일이 떨어질 때 하는 거거든요. 태풍. 이게 일소나 우박은 과일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파리가 떨어져야 돼. 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낙엽률 조사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만 이파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사 대상수를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표본주를 정합니다. 이렇게 표본주를 정해서 표본주에 있는 그 나무의 그 동서남북 4곳을 정하고 그 4곳에 1년생 가지, 그걸 결과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단감 떫은 감은 올해 나온 신초, 새로 나온 그 가지에서 과일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신초 또는 1년생 가지라고도 부르고 신초라고도 부르고 또 거기서 과일이 열린다고 그래서 결과지라고 같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신초에 거기에서 이게 이제 주간이에요. 주간. 이제 주가지도 이렇게 이제 있겠죠. 이걸 뭐라 하냐면 주지라고 합니다. 주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지가 나오고 2년생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게 1년생 가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그 여기에 이제 감이 하나 이제 싹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잎이 감이. 감이 하나 달려있다 이거죠. 감이.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바람 불어서 떨어지고 이게 바람 불어서 떨어졌다면 그걸 조사해. 얘 조사한다고요. 그러면 한 가지당 몇 개의 결과지를 조사해요? 최소 4개. 그죠? 동서남북 4곳의 결과지를 조사하라고 할 테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이렇게 4군데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합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집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서 2개 떨어지고 4개는 차겹수, 2개는 낙엽수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전체치를 쫙 합산을 해봅니다. 그래서 총 낙엽수와 차겹수를 산정을 해보죠. 이렇게 낙엽을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일자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사고 일자. 근데 시험 출제자분들이 경과 일수 해가지고 30일 주면 그냥 그대로 20일 조건을 주는 날짜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괜히 그 조건 주니까 이 조건에 30일은 페이크야. 지금 이건 속이는 것 같아. 29일인데 속이는 것 같아. 원래 이건 날짜 산입은 초일 불산입인데 왜 이건 30일로 산입해놨지? 우리가 그걸 29일로 하라고 풀라고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그 상상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그냥 경과일수예요. 근데 경과일수고 여기에 경과일수로 적용하게 돼 있잖아요. 이 경과일수고 또 출제자가 여기다가 경과일수는 30일이다 라고 조건 줬으면 이거 갖다 넣으란 얘기예요. 괜히 여기서 이거 계산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시간 막 딜레이 할 필요 없습니다. 준 대로 단순 심플하게 팍팍 갖다 넣어놓고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착각 피해 조사 있습니다. 착각 피해는 이제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 입은 건데, 착각 피해 하면 착각 피해 유발제 있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박.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일소. 그 다음에 가을동상에 3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네요.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고요. 착각 피해는 뭐냐면 달려있는 과실을 다 따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수학기 때 하셔야 됩니다. 수학기 때. 그래서 계약자가 착각 피해, 가을동상 피해다, 일소다, 우박 피해를 발생하게 되면 마찬가지 적과 전에도 우박이 왔어요. 그 과손에. 그런데 계약자가 이제 우박 피해 입은 것을 다 잘라낸다고 했지만 일부 달려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그 수십만 개 어떻게 다 자르겠습니까? 그때는 수학기 때 다시 한번 착각 피해 조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박으로 상처 입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로 인정해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다 따거든요. 몇 주를 따냐면 품종당 한 주입니다.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몇 주를 따냐면 착각 피해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하고요.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때 지금 12쪽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얘는 답은 라번 봐보세요. 라번. 착가수 확인이 끝나면 먼저 착가수를 확인해요. 여기서 사고단 착가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수확이 완료되지 않은 품종별로 표본과실을 추출한다. 이때 추출하는 표본과실은 품종별로 한 주 이상이에요. 농지당, 과수당 몇 주예요? 3주. 이 집은 후지라는 사과 품목의 과수원인데 사과인데 후지라고 한 품종만 있어요. 표본주 몇 주? 3주입니다. 이 집은 사과 과수원인데 A, B, C 품종이 있어요. 표본주 몇 주? 9주가 아니라 각 품종별로 한 주. 한 주. 총 3주로 맞잖아요. 과수원은 3주니까. 되셨죠? 그래서 품종별로 한 주. 예. 예를 들어, 사과가 있다, 배가 있든 간에 착각피해 조사하면 과일을 딴다고요. 착과의 정의가 뭡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에요. 그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조사할 때는 달려있는 과실이니까 우리가 사다리 올라가서 막 나무, 과일을 전부 다 확인하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수확할 때 어차피 따실 거니까
그때 가서 따자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전부 다 따는데, 수학할 때 하는데, 그때 이 딸 때는 이 표본은 품종별로 1주 이상입니다. 이제 각 품종별로 다 한 주씩은 따봐라. 1주 이상. 그 다음에 여기 농지당이 있는데 뭐 농지나 과수원이나 같은 말이니까요. 농지당 3주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이 한 품종만 있다. 1품종이 있어. 있는 경우는 이 표본주는 몇 주예요? 3주를 전부 다 수확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3품종이 있다. 그때는 뭐예요? 각 품종별로 1주 이상씩. 만약에 2품종이 있다. 그러면 어느 한 품종, 즉 주수가 많은 품종 있죠. 그거 당연히 2주 해야 되겠죠. 2주, 그 다음에 1주 해서 총 3주로, 3주 이상은 조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당시에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피해가 경미하여 피해 구성이 의미가 없을 때는 품종별로 피해 구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대표 품종만 조사하는 경우에는 품종별로 피해 상태에 따라 대표 품종의 조사 결과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대표 품종이 뭐냐면 저 위에 보시게 되면 4번의 조사 방법에 착가표 조사할 때는 대표 품종, 저가후 착가수 기준 60% 이상 품종이에요. 이게 시험 출제자가 이 조건을 줘요. 한 주당 조사 대상 수하고 저가후 착가수 조건을 주고 위를 보고 대표 품종을 고르시오. 쓰시오. 그러면 우리가 저가후 착가수 기준에서 60% 이상 되면 그게 대표 품종이 되는 거죠. 그것도 다시 다 문제 한번 풀어보게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나한번 봐보세요. 착가표 조사는 가장 먼저 착가수 조사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착가수 조사를. 근데 이때 확인할 착가수는 저가후 착가수는 별개의 의미다. 원래 이 착과 피해 조사하게 되면요. 이거 한번 봐보실까요? 착과 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든 과실 수를 산정을 해야 될 때는 가장 먼저가 사고 당시 착과수입니다. 근데 이거 사고가 뭐 범해 놨는데 그때 당시 착과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조사할 당시에 착과수를 쓰고 있죠. 근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고 당시 착과수라는 게 뭐냐면 과수원의 전체에 있는 거 표본 조사로도 가능해요. 저가후 착과수로. 근데 저가후 착과수 갖다가 그대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본 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산정식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적과후 착과수를 우리는 조사해 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착과수가. 거기서 총 낙과 과실수. 오늘 당장 떨어진 거, 오늘 떨어진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총 낙과 과실, 떨어진 과실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나무 피해 과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내가 조사 어차피 수학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수학 해본 건 있는지 기수학 주수. 그래서 오늘 가서 보니까 오전에 수학했는데 어제 그거 다 기수학입니다. 자, 그러면 낙과가 지수는 어차피 거기 앞전 사고 때 낙과수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무 피해 과실수죠. 나무 피해 과실수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는 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소하는 거죠. 그래서 고사주수, 수학 불능주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나무에다가 주수 있죠. 고사주수. 미보상은 빼고 이거 과일에 해당된 겁니다. 호박이 얘는 뭐냐면 피해를 안 입은 나무 있어요. 얘는 시험 출제자가 조건을 줄 겁니다. 무피해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를 조건을 줄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침수 주수 있다. 침수 주수. 침수 주수 같은 경우는, 얘는 침수나무 1주당 침수 주수.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 두 가지. 작년에 제가 이걸 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이번에는 이것도 빼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뺐다가 농구먼의 질의답변에서 얘도 이제 사후당시 착과수에서 공제를 해야 된다. 나무 과실수에 피해 과실수에 포함해서 공제를 해달라. 그래갖고 이제 하나 더 늘어났네요. 이렇게. 두 개 다 뺄 겁니다. 근데 왜 빼는지 좀 더 설명도 드릴 거고요. 요게 피해 과실수예요. 그러면 얘는 알겠죠. 고사주수가 10주에 수학불능주수가 10주고 무피해 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가 뭐 50개 달렸다. 그럼 얼마예요? 20 곱하기 50 하니까 몇 개입니까? 1000개죠. 1000개. 일단 얘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를. 근데 이 감소할 수는 어떻게 해요? 감소할 수는 내 중에 곱하기 피해 입었으니까 1이죠. 이렇게 써볼까요? 이걸로. 이제 노란색은 감소할 수입니다. 곱하기 1이에요. 1. 뭐요? 이거 전부 다 보상처리,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100%. 그죠? 1 마이너스 뭐가 될까요? 맥스 A가 되는 거죠. 맥스 A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실수예요. 근데 여기 맥스 A 빼면 보험사가 책임지는 감소과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나무 피해 과실수라고 그러죠. 여기 이렇게 산정되면 여기 만약에 맥스가 20%다. 그러면 총 피해는 1000개 입었죠. 피해는 1000개 입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가 책임져 주는 건 몇 개예요? 20%면 80%잖아요. 몇 개? 800개. 감수. 왜 800개 감수예요? 200개는 이전에 다른 착각 피해 나던 걸로 감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피해 과실수로 산정해 100%. 그 이유는 이후 적용 맥스가 적용되면 감수 과실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침수도 마찬가지예요. 침수 주수 만약에 침수 주수가 100주다. 그러면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찾기 위해서는 뭘 조사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조사합니다.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를 알아야 되겠죠. 자, 침수가 입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얘가 달려있는 과실이 있잖아요. 여기에 전체, 이게 막 얘는 침수를 입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침수가 됐는데, 여기서부터, 얘는 침수가 됐는데, 이 전체 지금 착과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평균 착과수. 되시죠? 평균 착과수. 근데, 보험회사는 뭐예요? 여기 물에 빠진 것만 100% 다 손해로 인정해준다는 얘기예요. 피해봤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피해봤다고. 그죠? 그래서 얘는 별도로 따가지고 정상 50% 하진 않아요. 물에 잠기면 무조건 100% 피해요. 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뭘 조사한다고요? 침수율을 조사해서. 그죠?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구하는 거지. 자, 침수율은 뭐예요? 이 전체에서 물에 빠진 놈. 그죠? 침수율은 침수 과실수라고 써도 그냥 편하게 쓰세요. 이렇게. 전체 침수나무의 전체 착과수 하셔도 되겠죠? 네. 좀 되죠. 만약에 여기가 뭐 침수 과실수가 여기가 뭐 20개, 얘는 100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침수율이 몇 프로예요? 20에 100 하니까 20%. 그 다음에 얘를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를 찾기 위해서는 침수의 표본주가 예를 들어 10주가 된다. 그러면 10주에 해당되는 착과수를 다 침수된 나무 중에서 착과수를 재봤습니다. 이것은 10% 정도 물에 잠겼고 얘는 70% 잠긴 놈도 있고 30% 정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평균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착과수를 찾는 거죠. 이게 여기에가 요거 볼까요? 이렇게.
자, 보니까 침수나무 착과수 침수나무의 표본주 침수나무의 착과수의 합계 요거 보니까 1000개래요. 1000개. 근데 표본주 침수나무에 침수과실수 있죠. 침수 착과수. 요게 30개예요. 30개. 침수율이 몇 프로예요? 평균? 30%아니에요. 30%. 그쵸? 아, 1000개 아니라 100개. 아, 1000개에 300개 하죠, 그러면. 그렇죠. 사례가. 이렇게 바꾸면 되죠. 왜냐면,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30%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지금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적으로 침수가 됐든 안 됐든 총 달려있는 것은 지금 평균 1000개니까 표본주가 10주라면 몇 주예요, 얘가? 100개잖아요, 100개. 그쵸? 표본주가 10주라면 1000개 달렸으니까 평균 합쳐보니까. 근데 침수율이 몇 프로라고요? 얘는 침수가 여기는 침수율 해놨구나. 평균 착과수. 침수율 예로 해도 관계는 없어요. 네. 자, 침수율이 300개. 1000개. 그쵸? 그럼 몇 프로예요? 30%. 그죠? 그러면 얘는 침수나무 일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는 한 주당 100개씩 달렸는데 침수가 몇 개씩 됐냐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한 주당. 몇 개 되는 거예요? 100개 곱하기 0.3 했으니까 여기는 100개 곱하기 0.3이란 얘기잖아요. 30개. 그죠? 거기에 침수 주수가 100주라면 몇 개가 물에 잠겼다고 보냐는 얘기죠. 몇 개예요? 3000개. 그쵸? 여기에서 나온 값에 지금부터 여기가 1이에요. 1. 100%다 인정이에요. 물에 잠긴 거. 1. 그럼 여기까지가 피해 과실수예요. 여기까지가. 됐죠? 얘도 여기까지가 피해 과실수죠. 제가 자꾸 왜 이걸 이렇게 손으로 가리냐. 여기까지 산정된 게 나무 피해 과실수예요. 총 나무 피해 과실수. 여기까지 산정된 게 나무 피해 과실수. 두 개 합치시면 돼. 마지막에 산정된 값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얘는 피해를 입은 거예요. 피해를 입은 거. 감소과실은 맥스를 적용한 이후의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뭐다? 지금 사고가 났을 당시에 한 주에 얘가 지금 50개가 달려 있었는데 얘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회사는 그 50개 다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과수는 그 앞전에 착과피해가 있어가지고, 20%가 착과피해로 공제를 해줬어. 그러면 50개가 있는데 각각 개마다 20%씩은 이미 보상을 받아버렸잖아요. 피해로. 그러니까 80% 남았을 거 아니에요. 5, 8, 40, 하나당 40개씩 보상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근데 피해는 지금 몇 개, 과외는 몇 개 없어진 거예요. 실제로는 50개 없어졌잖아요. 한 주당 50개씩 없어졌죠. 보상은 몇 개죠? 20% 빼고 40개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피해가 몇 개 있다고요? 여기까지 있다고요. 50개. 보상은 몇 개 해준다고요? 40개만 해준다고요. 됐죠? 이게 감수 과실수. 문제 풀어보면 여기 또 나와요, 문제. 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고사나무. 여기서는 사고 당시 착과수는 뭐만 바뀌었냐? 이것만 바뀌었어요. 이것만.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제 조건 줄 거예요. 총 기수와 과실수. 과실수. 그러면 여기 몇 개? 조건 줄 겁니다. 기수 과실, 2000개. 좀 조건 좀 빼면 되고. 저가와 착과수는 산정 제대로 됐으니까, 그런 거 갖다 쓸 거고. 그 다음에, 낙과. 있으면 낙과 과실수입니다. 낙과 감수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낙과 과실수. 떨어진 과실수.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고사나무입니다. 죽어버린 건데, 언제 조사하냐면, 얘는 나무가 어떻게 죽어야 되냐면, 자연재해 조세 화조로 죽는데, 조사는 언제 하냐? 수확 완료 후, 수확이 다 끝나고 나서 나무 그 보장 기간 때 해주거든요. 마지막 손해보장 종료 직전에. 근데 품종 수령 제외 방식별로 실제 결과일수,
그다음에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수확 완료 후 고사주수로 조사를 하는데 수확 완료 전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과일이 달려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각종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도 했을 것이고 유가 타반류 조사도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낙과피해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나무 피해 태풍으로서 나무 피해 조사도 했을 것이고 또 착과피해 조사도 막 각종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직 수확이 다 안 된 거잖아요. 그때마다 조사할 때마다 고사주수가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합쳐란 얘기예요. 그걸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 그건 뭐냐? 원장 보고 확인하든지 현장 가서 확인해요. 이거 언제 죽었어요? 좀 됐는데, 그때 여름에 태풍 와갖고, 이거 봐봐요. 쌍놈에 그때 다 저거 갔는데? 그럼 확인해 보는 거죠. 과거에 조사했던 거라고 내가 이번에 최종 이제 나무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얘는 나무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과실하고 관계없어요. 아까처럼 해걸인데 태풍으로 절단 났다가 하면 과실은 보상하는데 얘는 여기는 고사로 들어가. 그잖아요. 해거리 나무가 태풍으로 절단되고 고사됐다. 그러면 과실은 보상 안 해주잖아요. 과실 관련 감소가지수 산정할 때는 걔는 미보상 주수가 들어가죠. 근데 나무 할 때는 보상 주수, 고사 주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태풍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모든 것이 항상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실 보상, 나무 보상. 꼭 구분하시고요. 그렇게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확이 끝나고 난 후도 고사나무 때 그 수확 완료 이후에 또 나무 혹시 죽은 것 있는지 그거 이제 조사를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수확 완료 전 고사주수는 어느 때 조사한 걸 얘기한다고요? 착과조사, 낙과피해, 착과피해 조사할 때 주로 조사한 고사나무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 가지 있으니까 보시고요. 보상하냐는 거 미보상 주수 있으니까 보십니다.